기관이 많이 샀던 대표적인 코인 에이다와 폴카닷을 연말까지 가져가 보시면 비트코인이 오늘 생각보다 반등을 좀 해줬는데요. 오늘 오전 그리고 어제까지는 쭉 밤부터 눌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말씀드리기를 이거 보시면 여기에서 시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눌림이 올 때 비트코인 기준으로 33,800에서 34,300에서 매수 기다리면 된다라고 했지만 정작 이제 오늘 그 지점이 왔을 때는 이렇게 왔어요 실제로 여기. 근데 이제 여기서 아마 못 들어가신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진짜. 다들 뭐 시장이 뭐 떨어지니 뭐 5만 가지 가능성이 나왔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차트를 보자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수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계속해서 수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계속 여기 수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렴선을 그냥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결국에는 얘는 이렇게 A, B, C, D, E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진짜 지지 제발 받아달라고 다행히 지지를 받아주고 이렇게 슈팅한 모습인데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1시간 봉 상으로 거의 뭐 한 10개 정도가 음봉이 떴어요 연속으로. 근데 이거를 몇 시간 만에 바로 복구하고 넘어버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비트코인 차트는 정말 이제 운전수들이 정말 이제 기관이 들어와서 그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앞으로 이런 운전들이 더 심해질 거예요. 주식시장처럼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처럼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질 텐데 이런 부분을 견뎌내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혹은 어렵다라든지 그냥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알고 싶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들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기대 수익률과 욕심을 낮추고 좀 안전한 것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게 저번 영상에서 바로 에이다와 폴카닷이었죠. 그래서 먼저 에이다부터 보면 제가 그때 에이다를 이제 관점을 두 개를 말씀드렸다가 영상 업로드 될 시점에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1번, 2번 가능성에서 2번을 위주로 하라고 코멘트를 달아드렸는데 그 2번 가격대가 어디였냐면 1,500원부터 1,700원이었습니다. 차트상으로 괜찮아 보였던 가격이 여기 1,500원부터 그 다음에 1,7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 일단 오기는 왔는데 여기에서 좀 걸렸을 건데 아마 사셨던 분들은 있다면 그분들은 뭐 계속 가져가시거나 혹은 지금 같은 구간대 비트가 분위기가 좋을 때 분할로 익절하시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근데 이거는 관점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이 시장을 믿는 분들, 괜찮다고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가 저점이 근처에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좀 불안하고 장투보다는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단타로 조금씩 해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1차 익절을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분할 매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겠고 자 그리고 폴카닷도 한번 짚어볼게요. 중간 점검을 좀 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폴카닷은 어떻게 돼요? 뭐 에이다는 어떻게 돼요? 물어보실 테니까요. 저는 그때 폴카닷에 그때 뭐라 그랬냐면 2번 가능성에 22,000에서 26,000을 말씀드렸거든요. 여기가 이제 22,000 그 다음에 여기가 한 26,000 이쯤 되겠죠? 이 정도로 그냥 온 것 같아요. 제대로 보면 확대를 좀 해보면 이 정도로 이렇게 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으신 분들은 아직 1차 익절 구간은 안 될 거고 아마 거의 평다 근처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텐데 얘는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 에이다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네요. 역시 기관들이 제일 많이 산 게 에이다라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리플이 좀 올랐습니다. 오르는데 이게 얘가 보니까 이런 소스 때문에 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법원에서 SEC보다 리플에게 유리하게 한번 입장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거 SEC 쪽 변호사도 그만두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정말 리플이 승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확신은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었긴 했지만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부정적으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제 이 정도면 또 된 것 같고 비트코인도 한번 쫙 봅시다. 여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요런 모습이 좋아서 저는 수렴 상단에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렴 상단이 39,000에서 4만 달러 정도는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여기 돌파를 보고 리테스트가 오면 리테스트가 해서 지지를 받게 되면 그때 조금 분할로 들어가 보시는 게 일단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불안하다 단타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익절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39,000, 4만대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 내려올 때 조금이라도 불안하셨던 분들은 웬만하면 조금씩 익절 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쯤에서 롱 포지션 들고 간 거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매매 자체를 그냥 이제 우직하게 하는 편이라, 그러면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되게 이제 이런 단기적인 시세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매도를 해줘야 된다. 익절을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리신 분들도 여기 그 다음에 39,000, 4만 이 구간에서 분할로 좀 매도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좀 해주시고, 뭐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리테스트 받은 거 확인하고 비중 줄인 거를 다시 여기서 산다든지 그런 좀 안전하게 트레이딩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코인니스 뉴스들 몇 개 한번 읽어봅시다. 보시면 장기 홀더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축적을 하고 있고요. 단기 홀더 하는 사람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글래스노드라는 곳에서 온체인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온체인 데이터라 하면 지갑 이동이나 아니면은 뭐 자금 흐름, 인플로우, 아웃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상의 이동을 추적을 해서 이거를 데이터화 시킨 게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체인이라는 게 체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주식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차트로만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내막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고래나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다. 이런 걸로 사실 실제로 N번방을 잡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장기 홀더들은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고, 단기 홀더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짧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익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 홀더들은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계속 코인을 팔지 않고 축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장기 홀더라면 이걸 봤을 때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받는 게 이득이 되겠고, 그게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다 생각하고 불안하다 생각하고 나는 단기적으로 하겠다, 리스크를 안고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400만 달러에 대한 테더가 바이낸스로 입금이 되기 시작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테더 입금은 긍정적인 신호로 나오는데요. 코인 입금은 가격이 덤핑이 되는 요인이라고 보통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반대로 테더나 USDC 같은 그런 달러 기반 코인이 입금이 되고 하면, 거래소에 입금이 되면 이거는 어떤 코인들을 올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다 이러한 이슈들이 대해서 채굴의 정작 성지로 작용하는 신장과 위구르 이쪽은 단속을 못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신장이 이제 중국에 안에서 위구르 신장 이쪽이 굉장히 뭐 채굴에 대해서 GDP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독립운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빨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장의 비트코인 채굴을 눈 감아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신장에 대해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채굴에 대해서 압박을 넣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스탠스가 이제 블룸버그 쪽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 달리오가 대표적인 비트코인 부정론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은 일종의 대체 통화다라고까지 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출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의 부정적인 뉴스도 같이 봐야겠죠. 그거는 뭐냐면 바로 미국의 통화감독청장 대행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 경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게 단기적으로는 매도 압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규제랑 이런 것들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메인스트림, 제도권으로 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분별한 뭐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관이나 뭐
정부라던가 아니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사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의 제도 그리고 울타리 규율을 정비하는 행위를 바로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해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크고 있는 방향으로 아주 건강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빗썸으로 최근에 비트코인이 3,361개의 비트코인이 입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매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 보시면 에이다랑 폴카닷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 그리고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 대응 방법들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 위에서 물리신 분들 이분들도 점점 대응을 하시면서 탈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면 조금 들고 가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같이 힘을 내서 이런 하락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물렸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혹은 왜 내가 풀매수를 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 성찰도 좀 하고, 2017년, 2015년 사이클에도 상승장 사이클 때마다 이런 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다 견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순히 견딘다 이게 아니고 이런 시간이 공부하기 정말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매매 경험도 쌓이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세기가 다듬어지고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투자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